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0강 시간이네요. 벌써 오늘 수업 다 하면 벌써 반이 지나가는데요. 자, 9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9강까지의 것, 10강까지의 것, 오늘 것까지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시고 후반부로 넘어가시면 훨씬 쉬워지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저번 시간에는 대명동사 배웠었잖아요. 자, 대명동사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대명동사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동사예요. 대명동사,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시제로 돌아가서 현재 시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에 대한 뭐 동사 변화 같은 거 뭐 정리는 물론 해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안 해드리고 넘어갔으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입문 강의에서 참고하셔서 혼자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미래 시제도 지금 이번 강의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미래 시제 배우셨고 이번에는 과거 시제를 배울 텐데요. 자, 입문 강의에서도 그렇고 초급 회화에서도 그렇고 과거 시제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거 시제는 사실은 많이 쓰이는 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상태를 묘사하거나 뭐 사건을 얘기하고 싶으실 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항상 과거를 쓰기 때문에 과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future, 자, 미래 시제에서도 미래 시제의 동사가 단순 미래라는 것이 있지만 자, 근접 미래라고 해서 알레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서 금방 무엇 할 것이다. 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 시제 알레 인피니티브 해서 근접 미래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과거 시제에서도 과거 시제 동사 하나로 과거의 어미를 만들어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과거형을 배우기 전에 자, 근접 미래처럼 자,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형을 한번 먼저 배워보겠는데요. 자, 근접 과거라고 그래요. 방금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 알레 동사를 썼었죠. 피투어에서는 자, 알레 동사하고 인피니티브 하면 자, 무엇 할 것이다. 그래서 피투어 미래의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무엇 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형으로 쓸 때는요, 알레 동사의 반대말을 쓰시면 돼요. 자, venir. 알레 동사는 가다, venir는 오다죠. 자, 그리고 인피니티브 똑같이 오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 venir 인피니티브가 아니라 venir de 인피니티브예요.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venir de 인피니티브 하면 방금 지나간 과거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막 무엇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막 지금 일을 끝냈다 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je, venir 동사의 현재형으로 인칭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viens. 이렇게 되죠. viens. 이렇게. je viens. 그 다음 전치사 de 꼭 쓰셔야 되니까 de. 자, 이 일을 막 끝내다. finir 동사. 자, 동사 원형 쓰셔야 되죠. 자, 이 일, 지시형 형사도 배웠어요. ce travail. 자, 요 발음, I, 그죠?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I. travail, 뭐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travail. 자, je viens de finir ce travail 하면 이 일을 지금 막 끝냈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venir 동사에다 드가 오고 infinitive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거 가까운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알레 infinitive 하면 가까운 미래. 이렇게 자, 요거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 잘 쓰냐면요. 아파트 문을 빈 방 자기 집을 들어오면서 막 열쇠를 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급하게 열쇠를 따서 방으로 들어가서요. 전화를 헐레벌떡 받은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았니? 상대방이 하면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근접 과거예요. 나 지금 막 들어왔어.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나 지금 막 들어왔는데 라고 얘기하실 때 je
자, je viens de rentrer. 자, rentre가 돌아오다죠. 집으로 돌아오다요. 나 지금 막 들어왔어. 전화하면서 je viens de rentrer 하시면 근접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막 무엇 하다, 막 무엇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je viens de rentrer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과거는 좀 중요하고 약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강의로 할애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지금 과거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과거형은 복합과거와 반과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복합과거가 아주 기본적으로 쓰이고 많이 쓰이는 과거의 형태예요. 그래서 과거형,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복합과거 형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복합과거는요, 말 그대로 뭔가가 합쳐졌다는 얘기죠. 자, 복합과거. 자, 불어로는요, passé composé예요. composé. 자, 뭔가가 여러 개가 결합된 과거라는 뜻인데요. 자, 다시 말해서, 과거형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 단어,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복합과거는 어떨 때 쓰냐면요, 단순한 사건을 묘사할 때.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쓰이겠죠.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다. 뭐 저는 어제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단순한 사건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표현할 때, 과거의 사실을 표현할 때 복합과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과거라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요. 반과거는 사건에서 그 당시에 과거의 상태를 묘사할 때, 자, 그때는 날씨가 어땠어요? 그 남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키가 작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밤중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냥 어떤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거나요. 아니면 과거의 지속적인 상태 있죠. 자, 그 사람은 3일 동안 아팠어요. 그 사람은 3시간 동안이나 일했어요. 3시간 내내 일했어요. 어떤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복합과거가 아닌 반과거를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용법은 과거의 습관. 자, 내가 왕년에는 그곳에 자주 가곤 했었지. 자, 우리말로 뭐뭐 하곤 했었지. 라는 그 과거의 지속적인 어떤 습관 같은 것을 얘기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뭐 반복되는 습관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복합과거보다는 반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반과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외에 단순과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순과거는 회화에선 절대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 회화 위주로 배우실 분들은 굳이 단순과거형을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단순과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동화책이나 문학책 이런 데 쓰이겠죠. 뭐 현대 문학책 같은 소설에서는요. 보통 그냥 복합과거나 반과거를 잘 사용하지만 때로는 지금 현대에서도 뭐 단순과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동화책, 아이들 동화책은 전부 다 단순과거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단순과거형은 문어체에서만 쓰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회화에서는 절대 쓰이지 않아요. 자, 일단 오늘 배우실 복합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합과거는요, 먼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형태는요, 일반적인 경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경우는요, 그 불어에서는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을 잘 하는데요. 그 이유가 불어라는 언어는요, 굉장히 예외가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문법책에서 열심히 문법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아도 꼭 예외가 있어요. 자, 일군 동사는 다행히 규칙 동사니까 규칙적으로 변한다. 자, 그건 예외는 없어요. 다행이에요. 알레 동사는 예외죠. 하지만 자, 알레 동사는 에로 끝나서 일군 동사, 규칙 동사지만 어간이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이 예외네요. 자, 일군 동사는 예외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자, 이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설명할 때는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가장 많은 확률로 쓰이는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과거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일반적인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경우는요, 조동사 아부아를 취하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형을 쓰시면 돼요. 자, 과거 분사형을 쓰시는데 조동사를 아부아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동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과거예요. 자, 한 단어가 아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조동사를 이용한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복합과거라고 부르고요. 자, avoir 동사는 영어의 have 동사라고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자, 이렇게 시제 과거형으로 쓸 때, 완료형 시제를 쓸 때 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그냥 뭐, 자, 예를 들어서 parler 동사. 자, parler 동사의 과거형은요, 자, avoir 동사의 현재형이겠죠. 자, 현재형으로 인칭 변화 시켜주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과거 분사형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J'ai parlé. 나는 말하다 하면, 자, avoir 동사의 현재형 1인칭 단수 est. 그리고 parler 해서 과거 분사형 붙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그냥 뭐 어디에 일치시킬 필요도 없고요. 자, 그냥 avoir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형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과거 시제에서, 복합 과거 시제에서 항상 과거 분사형이 필요하니까 과거 분사형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자, 과거 분사형은요, 1군 동사. 1군 동사는 항상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과거 분사형이에요. 1군 동사일 때는 항상 예외 없이 이렇게 변해요. 자, 그래서 악성 떼기를 붙여요. 아까 je parle 같이 je parle 그러면 말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1군 동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에가 에. 자, 2군 동사 규칙 동사죠. 자, 2군 동사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자, finir 동사가 대표적인 2군 동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것의 과거 분사형은 fini. 자, r을 없애는 거예요. 자, choisir 동사도 2군 동사죠. choisi.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3군 동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3군 동사는 일단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다 불규칙이에요. 물론 뭐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써드릴 수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과거 분사형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1군, 2군 동사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지울게요. 자,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 자, 일반적인 동사에는 avoir, 다음에 직접적인 동사에 participe passé, 과거 분사형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자, 아까 parler 동사는 했죠. Je parle à Philippe 하면 나는 필립한테 말했다죠. Je parle à Philippe. 자, je parle à Philippe 하면 현재형인데, 자, 복수형으로 바꾸면, 복합 과거형으로 바꾸면 je parle à Philippe. 이렇게 되죠. 자, 단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 Elle a commencé son devoir. 자, commencer 동사는 시작하다 동사예요. 그리고 er로 끝나는 1군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형이 악성 떼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elle a, 자, avoir 동사의 현재형으로 변했죠. Elle a commencé son devoir 하면, 자, devoir 동사는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의무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숙제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녀의 숙제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현재형으로 바꾸면 elle commence son devoir겠죠. 자, 다시 복합과거로 바꾸면 elle a commencé son devoir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형태로. 자, 두 번째 형태는요, 맨 처음에 일반적인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avoir 조동사 빼빼였어요. 자, 그런데 être 비동사죠. 자, etre를 조동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빼빼죠. 똑같이. 자, etre를 조동사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왕래 발착 동사를 사용할 때. 자, 왕래 발착 동사가 뭐냐면, 자, 뭐 가고 오고, 그죠? 왕래 가고 오고, 발착하면 떠나고 도착하고 이런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동사들이에요. 뭐 왕래 발착하면 가고 오고, aller venir 동사 같은 거는 대표적인 왕래 발착 동사니까 etre를 조동사로 쓰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monter descendre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지나가다, 들르다 해서 passer 동사도 마찬가지, 넘어지다 tomber 동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머물다, rester 동사, 그리고 살다, 죽다라는 동사도 être 동사를 조동사로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naître, mourir 동사, 살다, 죽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래발착 동사에 보통 에트를 조동사로 쓰는데요. 왕래발착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런 동사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빠세 같은 거 예를 들면 빠세 같은 거 내가 너희 사무실로 지나갈게 들릴게 할 때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Je passe, 뭐 à ton bureau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런데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무엇을 보내다, 무엇을 지나가다 이런 뜻으로. 자, 예를 들면 주말을 보내다 했을 때 passer le weekend예요. 자, 주말 잘 보냈니? 했을 때 과거로 물어볼 때는 자, 타동사의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뒤에 직접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에트가 아니라 아부아를 쓰셔야 돼요. 자, 이제 뭐 그런 게 좀 혼돈이 오는데요. 일단은 자,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일단은 왕래 발착 발착 동사가 오면요. 왕래 발착 동사가 오면 무조건 에트를 조동사로 하고 과거분사형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명동사. 자, 대명동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대명동사는 뭐라 그랬죠?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라고 했어요. 세 가지 용법이 있었는데요. 자, 대명동사가 올 때는요, 무조건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쓸르베면 에트르 동사를 어디다 넣냐면요,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가운데다. 왜냐하면 얘는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항상 동사 앞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명사니까 앞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명사의 중간에 에트르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문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왕래발착 동사나 대명동사가 올 때 에트르를 조동사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나머지 경우들은 다 아부아를 조동사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에트르를 조동사로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에트르 동사 다음에 과거분사형이 오면 과거분사형이 형용사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주어의 성수의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1번의 경우에서는 avoir 조동사로 하는 경우에서는 예문을 들어드렸고요. 자, 일단 알레 동사, 분이어 동사가 왕래 발착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죠. 자, 알레로 해볼까요? 자, 거기 예문 보시면 Il est allé au cinéma. 자, 알레 동사 가다죠. au cinéma 영화관에 간대요. 자, 그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자, 그는 가다 동사니까 왕래 발착 동사죠. 에트르 조동사로 쓰셔야 돼요. avoir 쓰시면 틀리겠죠. 그래서 에트르의 현재형으로 인칭 변화시켜 주시고, 자, 알레는 과거분사형이 이렇게 돼요. 오시네마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뭐 그 영화관에 갔습니다인데요. 자, 여기서는 남성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엘로 바꿔볼게요. 그녀가 영화관에 갔습니다. 에트르는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알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에트르 동사 한 다음에 과거분사형일 때는 주어의 성수의 일치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자, 주어가 여자니까 과거분사형을 주어에 일치시키려면 을을 더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발음은 상관없어요. 일레딸레, 엘레딸레 똑같지만 항상 에트르를 조동사로 하는 과거일 때는요. 자, 이렇게 과거분사형을 주어의 성수의 일치를 시켜주셔서 여기 여성이니까 을을 붙였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복수면, 자, 복수형으로 바꿔야겠죠. 송, 일송 딸레, 다 연음이에요. 일송 딸레 s, 그죠? 자, 여기에 s가 붙으면 엘송 딸레 으 붙어 있었고 원래 자, s도 같이 붙여줘야 되는 거죠. es.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긴 지우고요. 이제 대명동사의 경우 볼게요. 자, 대명동사의 경우 거기 예문 볼까요? Je me suis levé à 8h. 자, se lever 동사네요. se lever, 일어나다. 그죠? Je me. 자, 인칭도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자, 대명동사에서 인칭 변화할 때는 항상 인칭도 변화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je me 한 다음에 자, 에트르 동사, 대명동사는 무조건 에트르를 조동사로 쓰여야 된다고 했죠. 자, 가운데다 넣으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에트르 동사의 현재형은 suis.
자, je suis 뭐가 아니라 je me suis예요. 자, 가운데다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르베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르베가 1군 동사니까 으 악성대기로 끝나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 윗되어죠. 8시에. 자, 8시에 일어났어요, 내가. 자, 그런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자, 남자면 요렇게. 제가 8시에 일어났어요. 자, 여자면 je me suis levé. 자, 발음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여성이면 여기다 을을 철자를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L로 해볼게요. L. 자, 그 다음에 쓰겠죠, 쓰. 그죠? 왜냐하면 대명동사의 3인칭은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쓰. 그 다음에 에트르 동사 에, 르베. 그리고 뭐라고 했죠? L은 여성이니까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도 일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위돼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8시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덜 한 게 있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 있다 그랬어요. 자, 모음 싫어한다 그랬죠? 축약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elle s'est levée à 8h 하고 여기다가 으 붙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좀 어렵나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과거형 만드는 방법. 가까운 과거일 때는 venir 동사에다가 전치사 드 쓰시고요. 전치사 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infinitive, 동사 원형 쓰시면 막 뭐뭐 했다라는 가까운 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과거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복합과거, 반과거, 대표적으로 단순과거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복합과거인데요. 복합과거 형태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avoir을 조동사로 취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두 번째는 être 조동사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avoir 조동사로 할 때는 avoir 동사, 그 다음에 그냥 과거분사형,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에트를 조동사로 하는 동사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왕래발착, 왔다 갔다 하는 동사들이라고 했죠. 자, 그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에트를 조동사로 하고요. 과거분사형 오는데, 에트를 조동사로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과거분사형을 주어의 성수에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명동사일 때. 자, 대명동사가 나왔으면 무조건 과거형을 만들 때 에트를 조동사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대명동사도 마찬가지, 주어의 성수의 과거분사형을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u se laves les mains.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se laver 하면 일단 대명동사니까 대명동사의 과거형은 être 동사 써야 된다고 했고, 대명동사의 대명사와 동사의 가운데다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 그 다음 se laver 대명동사 바꾸면, 자, 인칭 변화시키면 뜨로 변하죠. 뒤, 뜨 한 다음에 être 동사의 현재형을 넣어주셔야 되니까 에, 그죠? 그래서 뒤, 때가 되겠죠. 뒤, 자, 뜨, 에였는데, 그죠? être 동사의 현재형. 축약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뛰때, 그 다음에 라베 동사였죠. 라베 하고 레망 하면, 자, 지금 손이에요.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너는 손을 씻었다예요. 자, 여기서 직접 목적어로 나왔고, 신체 부위는요, 소유 형용사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정관사를 쓰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답은 뛰때 라베 레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문장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Je courir jusqu'à la maison. 자, jusqu'à la maison 하면 jusque 하면 어디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자, jusqu'à la maison 하면 집까지죠. 자, courir 동사는요, 3군 동사로 뛰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에로 끝났지만 규칙 동사가 아니라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3군이고요. 자, courir 동사는 왠지 왕래발착 동사 같죠? 왔다 갔다 하는 동사 같은데,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두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courir 동사는 왕래발착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avoir를 조동사로 하는 동사예요. 자, 그냥 avoir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거분사형은 3군 동사이기 때문에 불규칙이죠. couri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rir
과거 분사요. 그냥 불규칙이니까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j'ai, 그죠? avoir 동사, j'ai couru 하시면 돼요. j'ai couru jusqu'à la maison 하면 나는 집까지 뛰어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être 동사와 avoir 동사, 조동사로 하는 복합과거형 배워봤고, 또 근접 과거 해서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형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être 동사, 조동사로 할 때 주어의 성수에 일치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모음 축약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과거형을 확실하게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과거형 계속되니까요. 오늘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과거로 다시 과거 시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려운 거 배우시느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u revoir, à la prochaine.